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2021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피답형 시험 학습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시험장에서의 답안 작성 요령, 학습 방법, 설문지 작성 일부만 사례를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피답형 주요 출제 경향, 문제, 관계 등을 살펴보셨으니까 이 동영상이 참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제 1번 첫 번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무료 카페와 도서는 이렇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시면 피답형 시험 문제, 시험 학습 방법 두 번째 시간인 시험장에서의 답안 작성 요령, 피답형 학습 방법, 설문지 작성 사례 등 전반적으로 한 14분 내 15분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지문은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마지막 쪽수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문을 하나씩 검토하시면서 문장 같은 것들 거기서 살펴보시면서 답안 작성이 가능한 지문부터 풀이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불필요한 낙서나 표기는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연필로 중요한 표기 부분, 그다음 답안도 간략하게, 약하게 강도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로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면,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답안은 간략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일단 왜 작성할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한 키워드 정도 그다음에 작성하시고 검정색 볼펜 똑같은 거 두 개를 가져가신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고 지우개로 활용하여 연필 부분, 즉 표기까지 포함한 부분을 깨끗하게 지우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밑줄 치거나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연필로 작성을 하시고 깨끗하게 지우신다면 그러한 문제점들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필답형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선 필답형은 암기로는 상당히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조사 방법 내의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이상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그다음 제 도서인 경우에는 각 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파트마다 기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기출문제를 보시고 연습장에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핵심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반복적인 연습과 제가 제공하는 도서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어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회차가 출제됐다고 해서 그거를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무조건 다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출판 하고 있는 출판하고 있는 도서인 피답편 도서인 경우에는 파트 1의 피답편 이론과 파트 2의 기출 문제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면이라고 하죠. 이 뒷면을 보시게 되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처럼 이렇게 각 챕터마다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면을 보시면 등면이나 배면을 보시면 음영 처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챕터별로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챕터 10까지 이론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다음에 한번 챕터 1을 보신 다음에 한번 복습을 하시고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제가 집필한 도서 같은 경우도 파트 2에 해당되는 피해답형 유사 문제인데 거의 기출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중복된 내용도 좀 줄이고 한꺼번에 아울러서 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 문제라고 해서 모두 기출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각 챕터마다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마다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고 다음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면 직접 연습장에 연습 작성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되는 답안지와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죠.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답안을 작성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두껍게 칠해져 있거나 색깔이 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장을 완성하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필요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보통 4줄에서 5줄 내외에 작성하는 방법과 8줄 내외로 작성하는 이 2가지 버전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짧게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를 조금 길게 작성하는 방법 2가지 버전 연습하셔야 배점에 따라서 해당하는 부분을 길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 짧게 작성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나 해석은 사례 작성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서에 맞게끔 제공되어 있는 부분으로 작성해 주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조사 연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사 연구의 대표적 3가지를 목적으로 쓰고 이를 기술하셔. 그러면 가장 핵심은 탐색, 기술, 설명이며 탐색에 해당되는 간략한 내용들. 그래서 한 줄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탐색은 뭐고 기술은 뭐고 설명은 뭐다. 해당 부분을 각각의 한 줄에서 2줄 정도는 쓰실 수 있도록 한 줄에 2줄 정도는 작성을 해 주셔야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다 3줄에서 4줄 정도는 나오겠죠. 4줄 이상 부분을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쓰신다면 탐색, 기술, 설명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가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공란이 없다면 이런 내용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탐색조사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기술조사에서 해당되는 부분, 설명에서 필요한 부분, 이 정도 가장 핵심은 여기까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채점자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완선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좋은데요. 입니다, 합니다, 함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문지 작성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10점에서 20점 수준인데 20점 수준이면 좀 어렵게 나올 것이고 10점 부분이면 좀 쉽게 나올 거지만 다른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므로 기출 전체적으로 답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을 모두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해당 부분에 질문 문항과 응답 항목을 모두 작성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원 입소 경험이 있는 500명과 500명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지를 작성하고자 한다. 주어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부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점 척도로 하냐 5점 척도로 하는 것은 지문에서 반드시 주어지고요. 긍정을 앞에 배치하려면 반드시 긍정을 앞에다가 배치하셔야 되고 이 별말이 없으면 긍정을 오른쪽에 뒤쪽에 배치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죠. 가정의 이런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거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라면 이것도 다 작성하실 수 있는 스킬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여기에는 텀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빈 공란이 주어진다면 얘가 1000만원 단위라면 1000만원씩 여러분들이 등감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력이라면 기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하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지문을 적절하게 작성 연습을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학원 졸 이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해당되는 공란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얘가 대학원 졸이 이상이라면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보셨죠? 고졸 우선 기본적으로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그 다음에 중졸, 초졸 이런 해당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무학까지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같이는 오시게 되면 이 작성 경과에 보시면 얘가 3천만원 텀입니다. 3천만원 텀이죠. 해당하는 3천만원인데 해당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근데 2천만 원 이하가 보유 재산이 없다 혹은 없다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란이 얘가 없다면, 다시 얘가 1이라는 부분이 만약 이 부분이 3에 있다면 3천만 원 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 그 다음 2천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해당하는 한 칸에 더 있다면 보유, 수입이 없다 혹은 보유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한 칸 더, 하나 더 작성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 출제 경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3천만 원 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하라고 요게 없다면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공란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공란이 하나 더 있다면 보유한 재산이 없다 혹은 수입이 없다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한 번씩 더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초기에 해당 부분을 접근이 좀 어려우셔서 그러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면 제가 제 도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연습도 계속 반복을 하셔야만 암기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답형은 너무 짧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하루에 장기간 이상을 준비를 해 주셔야 서술형이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전반적으로 60점 배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45점 이상을 40점 최소한 40점 이상, 그래서 45점 이상을 맞아주시면 상당히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0점 이상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42점, 43점 정도면 무난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35점 이하면 상당히 공부를 내가 작성했던 부분이 조금 뭔가가 부족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습을 하는 방법, 피답형의 이론을 합숙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처럼 가설의 구비 조건이라고 이론적인 파트입니다. 그러면 명록성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 마음대로 명확성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주어진 대로 해당하는 부분에 주어진 대로 해당되는 이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한 이론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시면 해당되는 피답형은 암기로는 너무 어려운 양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충실하게 배우시고 학습을 하시고 해당하는 부분은 서술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분들은 제 도서에 해당되는 문장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나오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작성하실 때는 시간적이나 부분에서 완벽하게 문장을 완성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설가가 아니고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채점자 역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키워드, 핵심 문장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문장 완성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런 키워드를 먼저 보시고, 핵심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엉뚱한 거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거를 보다는 이 키워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 해당되는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지, 엉뚱한 거를 작성해봤자 여러분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자 기준에서는 틀리게 감점 요인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설의 의의입니다. 2개 이상의 이렇게 두껍게 처리되는 것이죠. 해당되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가정적인 결론이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에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답형은
제가 필기 때부터 조사방론부터 충실하게 공부하라고 몇 번이고 권장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보통 한 2주 정도면 2주 정도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시간 정도 이상은 투입을 하셔야 꾸준하게 3시간 이상씩 꾸준하게 투입을 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장 완성 능력이 많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해당한 부분은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이런 것만 외우지 마시고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조사분석 2급 피답형 시험 유형과 학습 방법,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